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잘러가 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어딘가에서 일잘러로 인정받은 적은 없고요.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한 7, 8년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먼저 나와서 한 노력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년생들이 들었을 때 공감된 얘기가 있으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잘러가 되는 것 첫 번째, 일을 처리할 때 이유, 목표, 상황, 그리고 납기를 알고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고 일을 한다면 그 너머가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연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연필을 만들어서 포장부서에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연필을 만들어서 앞뒤가 없이 방향이 다르게 10개의 연필을 만들어서 넘겨준다고 했을 때 포장부서에서는 다시 가지런히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보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포장부에서 하는 일을, 부서에서 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냥 만들고 방향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유와 목표, 그리고 상황, 그리고 납기를 알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지만 이것들을 알고 일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시스템을 전부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발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보면 근태 리더기라든지 출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 업무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방식에 관한 일들을 전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당연한 일이지만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내가 먼저 하고자 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잡아서 하게 된다면 회사의 시스템을 전부 이용할 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일은 언제 어디서든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10개 만들다고 했을 때 5개 정도 만들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필 몇 개쯤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첫 번째, 5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5개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세 번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겠죠? 연필을 아무리 잘 만드는 사람도 개수를 파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서 일이 막히게 됩니다. 이 사람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상사가 거래처에서 납기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납기 당기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답변이 오면 알겠습니다. 1시간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그때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대답은 그러면 5개 정도 만들려는데 좀 더 걸릴 건데 1시간 낮게 당겨야 하는데 더 빨리 만들도록 해. 가 되는 거죠.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두 번째 사람이 주는 느낌이 더 일잘러의 느낌이겠죠.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세 번째 케이스는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부서, 그리고 협업부서 혹은 거래처 등 나와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다룰 6개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일을 빨리 처리하게 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고 2번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번째, 일을 진행할 때 근거와 결과는 통계적으로 정량화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 근거를 들을 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연필에서 테이프 하나를 덜 쓸 수가 있어요. 덜 쓰면 1,000원짜리 연필에서 10원을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의 마진을 남기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100원을 남기던 걸 110원을 남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사장님 앞으로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일이 더 있는데, 부서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 정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요. 하면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연필 10개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에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어요. 1년 전에요. 근데 그 1년 전에 납품을 한 회사에서 당일날 갑자기 1시간 빨리 준비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게 1년 뒤에 A라는 회사가 다시 연필 10개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이번에도 1시간 빨리 납기를 당기게 되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연필 10개 만드는데 우리 납기 1시간 빨리 잡아야 돼. 저번에 이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상 6개 플러스 알파까지 알아봤는데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가져가시고, 혹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